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시 읽어볼 역사는 무엇일까요? 어제 네. 1089년 어제 네. 936년 1월 13일에 신라가 망했습니다. 오. 신라라면 또 우리 대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렇죠. 네. 국가잖아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대구에 깃들어 있는 역사를 알아볼까 합니다. 네. 신라 하면 이제 경주를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는데 대구가 신라 시대 때 국가 전체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그 사실을 말해주는 상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로 들 수 있는 것은 서울을 경주에서 대구로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옮긴다는 건 엄청나잖아요. 수도를 옮긴다는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면서 신라 시대 역사가 확 바뀌잖아요. 네. 그 이제 통일이 되고 20년쯤 지났을 때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네. 문무왕 때 통일이 됐으니까. 네. 그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서울을 경주에서 대구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미리 사전 점검단 계획단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돼가고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장산성에 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어요. 네. 장산성은 경산입니다. 아, 네. 그럼 경산까지 와서 옮길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해석되는 대목이 삼국사기에 있는데 신라에서 대대로 살아온 이제 귀족들이 결사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었는데 네. 만약 그때 서울을 경주에서 대구로 옮겼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 뒤가 쭉 다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 경주가 통일신라 전체로 볼 때 너무 이제 동적에 치우친 면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예를 흔히 뭘 들라 하면은 충청북도에 가면은 중앙탑이라는 국보가 있어요. 네네. 이제 중앙탑이라는 청주 국보가 있는데 이 국보가 있는 일대를 신라 시대의 중원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 때에도 그쪽이 나라 전체의 중심부다. 대구가 복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구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신라 신문왕을 비롯한 신라 왕실이 대구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 신문왕이 왜 대구에 마음이 있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통일신라 국토의 중심도 아니었는데 왜 대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그러니까 그 증거도 있어요. 그 네. 증거는 증거는 지금도 대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팔공산을 신라의 왕실하고 이쪽에서 중악이라고 불렀어요. 가운데 중을 써서. 네. 그러니까 나라의 가운데에 있는 산이다. 그 지리적으로 가운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가운데에 있는 산이다. 팔공산은 굉장히 중히 여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나라의 복판이 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동쪽은 도암산이고 서쪽은 계룡산인데 네. 북쪽으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대구를 네. 중학이라고 했다. 높여 불러가지고 또 공산, 지금 또 공산 쓰잖아요. 네. 충무공 할 때 공짜거든요. 네. 공산하는 말은 산을 높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산이다. 나라에서 아버지 해당한다 해서 부학이라고 불렀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걸로 봐서 신라인들이 대구의 마음의 중심지로 여겼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그 대구에 위치한 팔공산을 아주 영험한 산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 선덕 여왕도 그 신라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의 부인사를 기도처로 삼은 게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인사 할 때 부인이 대장경이 보관되었다 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한자도 있고 네. 이제 부인 높임말 부인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부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선덕여왕으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인사에 가면 선덕여왕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옛날에는 선덕묘라고 불렀는데 네. 그럼 경주에 있는 여왕이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봐서 선덕여왕이 경주에서 있어도 되는데
대구까지 왔다. 그게 마음의 표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선덕여왕만이 아니라 그 직후인 김유신, 원효 이런 분들이 불굴사의 굴이라거나 또 팔공산 뒤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 원효 굴이란 게 있어요. 네. 원효 굴 또 실제로 또 부인사도 있고 이런 역사적 증거를 지금 많이 남기고 있는 걸로 봐서 당시 분명히 틀림없이 신라인들이 대구를 지리적으로 중심부로 여겼다. 이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봄인가 그 선덕여왕 숙모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음력 3월 15일입니다. 예. 왜 팔공산에서 하나 했더니 이제 뭐 의문이 좀 그렇죠. 풀렸습니다. 네. 선덕여왕을 제사 지내는 집이 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날만 그 집 문을 열어가지고 네. 초상을 공개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천도를 염두에 둔 신문왕뿐 아니라 선덕여왕까지 이렇게 신라의 왕실들이 특별히 이곳 대구에 관심과 애정을 쏟은 뭐 이유도 있을 텐데요. 김춘추를 비롯한 그 진골 왕들이 김씨잖아요. 네. 김씨인데 그 조상이 김알지라고 합니다. 네. 김알지가 처음 나타날 때가 이제 나타난 곳이 지금 반월성 옆에 계림이라는 숲이에요. 네네. 그 숲에서 황금 괴짝 속에 담겨서 아이가 나타났는데 그때 흰 닭이 울어서 탈해왕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런데 대구의 우리 순우리말 지명이 달구벌이잖아요. 네네. 그 달벌 할 때 달하는 게 닭이고 달구벌 또 달구 새끼 할 때 달구 닭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주 김씨 왕족과 대구 사람들이 종교가 같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초과학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가 같으면 국가 간이나 민족 간에 굉장히 큰 친근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 전통 사회에서는 뭐 상상 이상으로 유대감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제 신문왕이 옮기려고 했는데 정작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 뒤로도 대구는 이제 나라의 전체 지리적 정치적 중심지로서 김유신이나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한 이동로기도 하고 네. 임진왜란 때에도 왜군과 명나라 군대가 또 대구 일대에서 주둔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조선 정부에서 대구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아 가지고 1601년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경상감령이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경상감령은 지금 대구 직할 시청 수준이 아니고 경상남북 또 부산, 울산, 대구 전체를 통할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굉장히 큰 관청이죠. 네. 그 감사가 대구에 있었죠. 서문시장이 왜 서울 평양과 더불어서 또 대구가 왜 서울 평양과 더불어서 전국 3대 대규모의 도시이자 시장이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렇게 쭉 역사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 신문왕 때 경주에서 이곳 대구로 신라의 수도가 천도가 됐다면 대구의 발전은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약간 1601년에 아쉬운 이제 점도 있습니다. 1601년에 네. 감령이 오면서 대구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네. 신문왕 때 이미 서울을 옮겼더라면 대단하죠. 뭐 지금 가시적으로 말하면 뭐 통일 이후로 생기는 중요 문화재가 다 그때 통일 이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보탑이라거나 뭐 석굴암, 불국사 같은 이런 뭐 안압지 이런 거 전부 통일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일됐더라면 이게 지금 현재 다 대구 시내에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도시가 됐겠죠. 네. 우리 역사가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이 신문왕의 천도 계획이 당시 귀족들의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됐다 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제 경주에 부가 이렇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박역거세 왕이 즉위를 한 이래로 신문왕 때까지 700년 동안 계속 한 군데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말하자면 경주의 일부 귀족이 권력과 부를 계속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부가 매우 편중됐을 거고 정치 행정적으로도 편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 서울을 옮겼더라면은 이 편중 현상이 완화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신라 말기로 가면 반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중앙군이 경주에 있는 것에 비하면 대구에 있었으면 진압하는 데도 훨씬 유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군대를 빨리 출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주에 있던 극소수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서 나라의 미래는 안 보고
그 고려나 조선 또 신라도 그렇지만 망할 때가 되면 극소수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지 않습니까? 그 경순왕의 무덤은 경주에 없다던데요. 경순왕은 네. 이 고려 왕건하고 싸우다가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그냥 항복했어요. 상북 사기에 보면 항복할 때 금은보화를 좋은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 좋은 말 우리 지금 생각해도 말은 비싸지만 옛날 말은 대단한 거거든요. 네. 좋은 말에 금은보화를 싣고 30리가 금은보화를 싣고 개성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구경한다고 길에 막 인산리를 이루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순왕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나라 재산까지 다 들고 항복했다 이래 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고려의 개성에 가지고 왕건의 장녀하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왕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들고 갖다 바치고도 모자라 왕건은 못하죠. 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치니까. 네. 그리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 왕건의 사위로서 네. 계속 살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상을 그렇군요. 떠났기 때문에 네. 무덤이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